임진왜란 때 전라도 백성들은 전쟁을 몰랐어. 이순신이 바다를 막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바다가 뚫렸어. 1597년 조선수군 160척이 하루 만에 전멸했어. 원균이 지휘한 칠천량 해전. 바다의 방패가 사라지자 일본군이 전라도로 쏟아져 들어왔어. 기록에 따르면 전라도 백성들은 산으로 피하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대. 근데 일본군은 산골 마을까지 수색하면서 백성을 도륙했어. 영남보다 참혹하였다. 이게 정유재란이야. 경상도가 불바다일 때도 전라도 사람들한테 전쟁은 소문으로만 듣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 일본군이 아무리 날뛰어도 남해를 못 건넜거든. 바다에 이순신이 있다는 것, 그게 곧 방패였어. 그 방패가 어떻게 깨졌냐면 시작은 이간책이었어.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선에 거짓 첩보를 흘렸어.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 건너온다고. 이순신은 함정인 걸 간파하고 출전하지 않았어. 당연하지. 적이 여기로 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데 그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 그런데 선조는 이걸 왕명거역으로 봤어. 결과 이순신 파직. 직위 뺏기고 일반 병사로 끌려갔어. 요즘으로 치면 나라를 지키던 방화벽 관리자를 명령 안 들었다고 잘라버린 거야. 후임으로 원균이 왔어. 이순신이 잡혀가고 원균이 오자 수군 장졸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대. 1597년 7월 15일 거제 칠천량.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 160척이 일본군한테 걸려들었어. 부산 근해에서 교란 작전에 말려들고 가덕도에서 복병한테 기습당했어. 그리고 칠천량에서 야간 수륙 양면 기습. 하루 만에 판옥선 150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 거북선 3척도 함께 사라졌고 군사 7,000명이 목숨을 잃었어. 원균은 육지로 도주하다 전사했어. 160척이 하루 만에 12척이 됐어. 경상 우수사 배설이 12척을 이끌고 빠져나온 게 전부야.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건 그냥 수군만의 패배가 아니었어. 바다의 방패가 사라졌다는 건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무방비가 됐다는 뜻이거든. 요즘으로 치면 방화벽이 뚫린 거린 거야. 근데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해킹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 전라도 백성들, 태어나서 일본군을 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쟁터 한가운데 던져진 거야. 남해안 일대가 완전히 열려버렸어. 근데 진짜 지옥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시작됐어. 일본군 14만이 전라도로 쏟아져 들어왔어. 첫 번째 목표는 남원이었어. 남원성에 백성 약 1만 명이 모여들었어. 성벽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지. 조선군과 명나라 원군 합쳐서 2천 명이 성을 지키고 있었고, 가족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보따리 하나 챙겨서 뛰어온 사람도 있었어. 1만 명 전부가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성 안에 들어간 거야. 1597년 8월 14일, 일본 좌군 대규모 병력이 남원성을 에워쌌어. 성 안에 2천 명으로 그 숫자를 상대해야 했어. 이틀 동안 군, 관, 민이 합심해서 싸웠어. 중과 부적이었지만 버텼어. 병사도 아닌 백성들까지 돌을 날랐어.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명나라 장수 양원이 도망쳤어. 성이 무너지기 직전 서문으로 포위망을 뚫고 혼자 빠져나간 거야. 지켜주겠다고 온 원군 장수가 백성을 버리고 달아난 거지. 적반사 정기원, 방어사 오음정은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어. 이복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근데 정작 도와주러 왔다는 명나라 장수는 도망간 거야. 그리고 성이 뚫렸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도륙당했어. 아이도, 노인도. 살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왔던 1만 명 전부. 하루 만에. 기록에 따르면 지금도 전북 남원시 향교동에 만인의총이 있어. 1만 명의 공동묘지야.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 근데 남원이 끝이 아니었어. 살아남은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쳤어. 성이 안 되니까 산으로 간 거야. 높은 데 올라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난중잡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 험한 산과 좁은 골짜기로 피하면 살 수 있겠지라 여겼으나 왜군은 산을 수색하며 백성을 도륙하니 영남보다 참혹하였다. 산도 안 됐던 거야. 일본군은 계곡 깊숙이
산골 마을까지 뒤지면서 백성을 죽였어. 성으로 가면 성이 뚫리고 산으로 가면 산까지 쫓아오고 전라도 백성들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 함양 황석산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근데 더 잔인했어. 해발 1190m, 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이야. 여기로 피한 사람들은 진짜 안전하다고 믿었어. 높으니까, 험하니까.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겠어? 근데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일본군 6만이 올라왔어. 성곽 안에서 353명이 죽었고 그걸로 끝이 아니야. 주변 계곡이랑 백운산까지 샅샅이 수색하면서 양민 수천 명을 학살했어. 아느미 현감 곽주는 두 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어. 아버지와 아들 둘이 같은 전장에서 죽은 거야. 여성도 아이도 가리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정유재란이 임진왜란보다 잔혹했던 건 학살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야. 목적 자체가 달랐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명나라로 가기 위해 조선을 지나가는 거였어. 근데 정유재란은 달라. 보복이야. 유린이야. 조선 땅을 초토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려. 적을 죽였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머리를 베서 보내라. 근데 머리는 너무 크잖아. 배에 실어 바다 건너 보내기엔 부피가 안 맞아. 그래서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서 일본으로 보내면 그 수에 따라 포상을 해주겠다. 이게 코백이야. 문제는 전공을 부풀리려고 죽은 군인만 자른 게 아니라는 거야. 살아있는 민간인, 여성, 아이의 코까지 잘랐어. 남원, 영광, 김제, 전라도 곳곳에서 수만 명 규모로. 코를 잃고도 살아남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 그 코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일본 교토에 있어. 미미츠카. 12만 6천 명군의 코가 묻혀있는 무덤이야. 지금도 있어. 원래 이름이 코무덤이었는데 에도 시대 학자 하야시 라잔이 너무 야만스럽다며 귀무덤으로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였던 거야. 쇠미록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 죽은 어머니의 젖을 만지며 우는 아이.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 임진왜란 때는 조선을 지나가는 전쟁이었어. 정유재란은 조선을 부수는 전쟁이었어. 이건 전투가 아니야. 학살이야. 7년 전쟁 동안 경작지 68%가 사라졌어. 나라는 버렸고 원군은 도망쳤고 도망칠 산도 없었어. 근데 그 밑바닥에서 기적이 벌어졌어. 배 12척으로 이순신이 돌아왔어. 근데 돌아와서 본 게 뭐였냐면 배 12척, 그게 전부였어. 7천량에서 160척이 날아갔는데 살아남은 게 딱 12척. 이걸로 일본 수군 330척을 상대해야 했어. 이순신은 울 돌목을 골랐어. 진도랑 육지 사이 좁은 해협인데 조류가 미쳤어. 최대 11.5노트, 20리 밖에서도 물소리가 들릴 정도야. 넓은 바다에서는 답이 없지만 이 좁은 목에서는 배수가 의미 없어져.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13번째 배야. 12척이 13척이 된 이유. 전라도 백성들이 배 한 척을 구해다 줬어. 남원에서 1만 명이 죽고 산으로 피해도 학살당하고 코까지 잘려나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식량을 실어 보내고 동화를 배에 실어서 군사들 갈증을 풀어줬어. 133척이 울 돌목으로 몰려왔어. 이순신의 13척이 맞섰고 일본 전선 31척을 격파했어. 대승이었어. 일본군의 수륙병 진작전이 무산됐어. 기록에 따르면 백성들한테 수군이 살아있다는 소식 자체가 희망이었대. 백성이 장군한테 준 건 배 한 척이랑 동화 몇 개야. 근데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 근데 이 전쟁의 끝은 기적이 아니었어. 비극이었어. 1598년 12월 노량해협. 도망치는 일본 함대를 추격하던 이순신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어.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조카 이완은 눈물을 삼키고 죽음을 숨긴 채 북을 쳤어. 군사들은 장군이 죽은 줄도 모르고 끝까지 싸웠어. 전쟁은 끝났어. 근데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남원에서 끌려간 도공 심단길. 일본 가고시마 나에시로가와에 정착한 그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하나의 가언을 전했어. 고향에 가고 싶다. 400년이야. 칠년 전쟁이 남긴 건 경작지 68% 파괴, 호적 인구 반토막. 1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백성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이라는 방패가 있었어.
정유재란에서는 그 방패마저 깨졌고 백성들은 맨몸으로 지옥을 견뎌야 했어. 임진왜란은 장군의 전쟁으로 기억되지만 정유재란은 백성의 지옥이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40년 뒤 병자호란. 이번엔 북쪽에서 쳐들어와 왕이 이마를 9번 땅에 찍고 50만 백성이 짐승처럼 끌려가. 끌려간 50만 명 중 돌아온 건 고작 2천 명. 그리고 겨우 살아 돌아온 여자들한테 조선이 한 짓.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줄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